안녕하십니까. 만화공인중개사의 저자 이용훈입니다. 오늘은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실무 제32강 시간으로서 제2편 중개실무 제1장 일반 중개실무의 1 부동산 중개실무와 중개의뢰계약 그 부분의 1 중개실무에 의하 중개의 3요소 2 중개의뢰계약의 의 3 중개계약의 종류 4 중개대상물 수집방법 5. 리스팅 농장과 부동산 경기 등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동산 중개 실무입니다. 중개실무의 의의부터 알아보면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실무교육을 받은 다음에 개업 공인중개사가 됐다고 가정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개업 공인중개사가 있고 이 개업 공인중개사 중개사무소로 중개의뢰 매도하려는 의뢰인이 있습니다. 그러면 의뢰를 해요. 자, 중개 의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매수인이 있습니다. 역시 의뢰를 합니다. 매수 중개 의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둘이 한쪽은 매도를 하고 한쪽은 대금을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거래가 완성이 되는데 이러한 과정 속에서 무엇이 중개실무인지를 살펴보는 겁니다. 그러면 중개실무란 뭔가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 그렇죠. 중개의뢰 계약부터, 자, 중개의뢰 계약. 계약은 문서로도 가능하고 구두로도 가능한 겁니다. 요 계약 시점부터 중개 완성, 즉, 이렇게 거래가 되는 요 중개 완성까지의 그 시간적 흐름이 있습니다. 완성까지 행하는 중개 업무 일체, 이와 관련된 중개 업무 일체니까 이 중개 업무 모두를 말하는 겁니다. 이 중개 업무 일체를 바로 중개실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부동산 중개의 3요소가 있어요. 자, 부동산 중개의 3요소. 어떠한 요소가 있냐면, 자, 부동산 중개가 되려면 첫 번째 요소로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있어야죠. 자, 중개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 즉 개업 공인중개사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이렇게 중개를 의뢰하는 사람이 있어야죠. 중개 의뢰인. 자, 중개 의뢰인. 중개 의뢰인은 둘로 나뉩니다. 하나는 여기 또 매도 매수인처럼 하나는 권리 이전을 하는 의뢰인이 있고 하나는 권리를 취득하려는 의뢰인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이 있어야만 가운데서 중개가 가능한 거죠. 권리를 이전하는 의뢰인에는 대표적으로 매도인이 있고 또 하나 임대하려는 사람, 임대인이죠. 임대인. 자, 권리 취득하려는 중개 의뢰인에는 매수인이 있고 임차하려는 임차인이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이죠. 그 경우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중개대상물이에요. 중개대상물. 이 중개대상물이 있어야만 중개가 가능하죠. 자, 매도인은 뭘 매도하려는 거예요? 그렇죠. 주택을 매도한다든가 토지를 매도한다든가 이런 중개대상, 토건, 입광공을 말합니다. 이 중개대상물, 법정 중개대상물, 토지, 건축물,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바로 이 세 개가 있어야 중개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중개 실무에 의한 방금 말한 대로 중개 업무 일체인데, 중개 의뢰 계약부터 중개 완성 시까지 행하는 중개 업무 일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중개 실무 과정을 보면, 자, 이제 중개 실무 과정이자 중개 실무 과정. 자, 첫 번째는 중개 의뢰 계약을 체결합니다. 중개 의뢰 계약. 자, 이거 구두 문서 다 가능합니다. 계약을 체결을 하면, 자, 이제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계획을 세웁니다. 바로 중개활동 계획 수립. 계획은 글로 쓸 수도 있지만 머리로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개활동 계획을 수립하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중개 대상물 조사, 확인 및 가격을 산정합니다. 조사도 하고, 확인도 하고, 가격도 산정합니다. 물론 중개 의뢰 계약을 할 때 얼마 받아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자, 근데 실질적으로 시세가 어떤지도 알아봐야죠. 이거는 미리 이미 다 끝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순서가 그렇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중개 영업 활동을 합니다. 중개 의뢰인이 매수 중개인이나 임차 의뢰인으로 현장을 안내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영업 활동을 합니다. 중개 영업 활동. 자, 그리고 영업 활동을 해서 매도인하고 매수인이 서로 의견이 같아질 경우 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의견이 같아지는 경우
그러면 거래 조건 교섭을 하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섯 번째, 거래 조건 교섭. 그리고 이 교섭이 잘 되면 계약 체결로 가는 겁니다. 계약 체결.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 계약이 체결이 되면 물건을 인도 인수 및 계약을 완료하는 겁니다. 인도 인수하고 계약 완료. 자, 매매 같은 경우에는 계약금 내죠, 중도금 내죠, 잔금 치르죠. 이 잔금 치를 때 계약이 완료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중개 실무 과정이 진행이 되고요. 자, 두 번째, 중개 의뢰 계약. 중개 의뢰 계약을 중개 계약이라고 합니다. 의뢰자 빼고. 예, 그래서 세 번째는 중개 계약의 종류라고, 즉 중개 의뢰 계약의 종류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이 중개 의뢰 계약의 의의는 뭐냐면, 중개 의뢰 계약이란 중개 의뢰인이 중개 대상물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대한 중개를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의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중개 의뢰 계약은 개업 공인중개사와 중개 의뢰인 간의 계약입니다. 그래서 이 중개 의뢰 계약은 주로 매수 초기 아니라 주로 매도 또는 즉 권리를 이전하려는 그렇죠. 중개대상 권리를 이전하려는 중개대상물이 있어야만 매수인이 왔을 때 중개계약을 하지. 매수인은 왔는데, 즉 임차인이나 매수인이 왔는데 물건이 없네. 즉 이 권리를 이전하려는 중개 의뢰인이 없어요. 그러면 중개 자체가 안 됩니다. 왜? 공급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중개 의뢰 계약은 주로 매수 또는 임대하려는 쪽, 즉 권리를 이전하는 쪽 위주로 됩니다. 왜? 부동산 시장 자체가 수요자도 물론 중요하지만 공급자가 워낙 중요한 시장이라서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는 중개계약의 종류에 대해서 이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중개계약의 종류입니다. 자, 종류 대략 5가지가 나오는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반 중개계약입니다. 일반 중개계약. 가장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중개계약이다 해서 일반 중개계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뜻은 중개의뢰인이 불특정 다수의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경쟁적으로 중개를 의뢰하는 것입니다. 현재 가장 일반적으로 행해지고 있고요. 개업 공인중개사의 책임의식이 좀 희박합니다. 독점이 아니기 때문에 분쟁 소지가 좀 많습니다. 그리고 유능한 개업 공인중개사는 이를 선회합니다. 뭔 뜻이냐면 일반 중개계약은, 자, 예를 들어서 집을 매도하는 경우를 생각을 해보십시오. 매도인이 집이 한 채가 있어요. 자, 집이 아파트든 집이든. 그러면 A 개업 공인중개사에게도 내놓고 집을, B 개업 공인중개사, C 개업 공인중개사 그냥 다 내놓는 거예요. 우리 집 팔아주세요 하고. 이게 바로 전형이 일반 중개 계약입니다. 그러면 이 중에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은 이걸 좋아하겠죠. 먼저 거래를 성사시키는 사람이 중개 보수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반 중개계약 대신 독점이 아니기 때문에 분쟁 소지가 많고, 그리고 책임의식은 좀 희박하다는 그런 단점이 있는 겁니다. 다음 두 번째는 독점 중개계약입니다. 독점 중개계약. 독점 중개계약은 특정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독점적으로 중개 의뢰 계약을 하는 겁니다. 누가 성립시키든지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 보수는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이 경우인데, 그 매도인이 A, B하고 C에게는 안 했어요. 자, 안 해. 중개를 의뢰 계약을 안 하고 A에게만 독점적으로 중개 의뢰 계약을 한 겁니다. 그러면 A 개업 공인중개사에게는 독점권이라는 게 발생해요. 자, 독점권. 그러면 B하고 C 집에서 그 중개 의뢰 계약이 됐어도 A는 독점권이 있기 때문에 그 부동산 중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이게 행해질까요? 안 행해질까요? 거의 안 행해져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자, 세 번째 전속 중개계약입니다. 전속 중개계약. 이게 독점 중개계약하고 비슷합니다. 독점 중개계약하고 비슷하지만 의뢰인이 직접 계약을 성립시키면 중개 보수를 받지는 못해요. 약간 다르죠. 아까는 개업공인중개사 독점권이 있기 때문에 누가 성립시키든지 매도인이 직접 자기가 만난 사람하고 성립을 시켜도 독점권이 있기 때문에 되는데, 그러니까 이 독점 중개계약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전석중개계약은 가능합니다. 매도인이 직접 아는 사람하고 거래를 하게 되면 그때는 중개보수를 못 받아요. 예. 그래서 그 공인중개사법은 소요비용은 법정 중개보수 50% 범위 내에서 청구는 가능합니다. 그 소요비용은 정보 공개 의무가 이제 필수적으로 전제되고 책임 중개가 가능해져요. 아주 좋은 거죠. 고무적이고 전석 중개 계약을 하게 되면 중개 의뢰인의 권익이 보장이 됩니다. 근데 전석 중개 계약 역시 아주 큰 그 대형 건물이라든가 이런 경우에 조금 될까,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런 아파트라든가 상가 매매할 때는 대부분 일반 중개계약이 되고 전석 중개계약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몰래 이렇게 매매하는 거를 소문을 내면 안 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전석 중개계약을 간혹 체결하기도 하는데, 전석 중개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일반 중개계약과 달리 반드시 그 법정 서식을 사용해서 문서로 작성을 해야 됩니다. 전석 중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임의사항이에요. 그렇지만 전석 중개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는 반드시 전석 중개계약서를 법정 서식에 따라 써야 되는 것은 강제사항입니다. 다음 네 번째, 공동 중개계약이 있어요. 공동 중개계약. 그 2인 이상의 개업 공인중개사들이 공동 활동을 통해서 중개 의뢰를 받는 것을 말해요. 그리고 중개업이 조직화하고 능률하는데 많은 기여를 하고 가장 이상적이기도 합니다. 이게 부동산 거래 정보망을 이용해서 중개 활동하는 것도 실질적으로는 공동 중개가 됩니다. 그리고 이게 독점 중개나 전석 중개 발전 형태 없이 공동 중개가 될 수 있어요. 매도인이 A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매도 의뢰를 했습니다. 자, 이제 매수인은 B 개업 공인중개사에 매수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둘이 서로 상호 정보를 교류해서 매도인과 매수인이 거래를 하게 하면 A 개업 공인중개사하고 B 개업 공인중개사가 공동으로 중개 의뢰를 한 겁니다. 물론 일반 중개 계약에서도 공동 중개 의뢰가 나타날 수도 있고, 독점이나 전석에서도 공동 중개 계약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 중개 계약은 일반이나 독점, 전석 모두에게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는 순가 중개 계약이라고 합니다. 순가 중개 계약. 이게 의외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상가 같은 경우에는 상가를 팔거나 할 때 얼마 이상 받아주세요. 얼마까지만 받아주세요. 예를 들어서 1억까지만 받아주세요. 그러면 1억 1천을 받든 2천을 받든 중개 의뢰인이 거래 계약을 성사시킬 때 1억만 매도 측에서 가져가는 거예요. 나머지 남는 부분은 개업공인중개사가 가져갑니다. 여기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죠? 그렇죠. 그 순가중개계약은 그 중개보수를 법정보수 이내에서 취득을 하면 문제가 없는데, 그거를 오버해서 가져가게 되면 그 개업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 위반이 돼요. 아주 위험한 겁니다. 법에서 순가중개계약을 금지하고 있진 않아요. 그러나 개업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 요걸 통해서, 요 규정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순가중개계약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 순가중개계약 의의를 보겠습니다. 중개의뢰인이 매도 매입 가격을 제시하고 이를 초과하거나 미달한 금액으로 거래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그 금액 전액을 개업공인중개사에 중개보수로 하는 중개계약을 말한다. 순개중개계약으로 받는 중개보수가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된 부분입니다. 부분에 대하여 초과 중개보수로 처벌이 돼요. 그래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그 매무수고의 수가 바로 중개보수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 순가중개가 또 문제가 되는 이유는
과장 광고나 허위 광고 등을 유발해서 부동산 거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하나의 큰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순가 중개 예약은 이거는 가급적 하면 안 된다는 거 꼭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중개대상물 수집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중개대상물 수집 방법입니다. 자, 중개대상물을 수집을 해야만 그 매수인이나 임차인이 왔을 때 거래를 시킬 수 있습니다. 수집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직접 수집하는 방법입니다. 직접 수집 방법. 두 번째는 간접 수집 방법. 이 두 가지로 나뉩니다. 직접 수집 방법에는 뭐 사교 활동이나 유인물 발송, TM 발송이라고 하죠. 또는 광고, 호별 방문, 전화, 안내 우편, 공지와 공가의 조사, 그리고 과거 고객과의 관계를 유지한다든가, 관원상제에 뭐 참석한다든가, 인터넷 검색, 그리고 뭐 개인적으로 뭐 등산, 뭐 동호회 이런 거 참석하는 거 다 직접입니다. 직접 자기가 직접 그 중개 의뢰인을 확보하는 것이죠.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직접.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한 지역에서 오랫동안 개업공인중개사 사무를 보게 되면 그 처음에 집 샀던 사람이 몇 년 지나서 좀 더 넓은 집으로 이사를 갈 때 자기 집을 처음에 중개해준 사람이 잘해줬으면 거기다 또 내놓습니다. 그런 식으로 계속 고객을 확보하는 거, 오랫동안 하는 것이 물론 중요합니다. 자, 이제 간접 중개 수집 방법인데, 이거는 개업공인중개사하고 중개의뢰인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그 사이에 제3자가 끼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3자가 소개를 한다든가, 친지의 주선 뭐 이런 것들 누군가가 소개를 해서 중개의뢰인을 만나는 것이죠. 이거 역시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들은 항상 주변에 자기가 열심히 한다는 것, 또 실질적으로 열심히 해야 되고요. 친절하게도 해야 되고, 해서 입소문을 타고 나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만 무등록 중개업자, 즉 중개업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 비개업 공인중개사라고 표현해도 됩니다. 이런 사람들하고 협력을 하거나 이런 사람을 통해서 의뢰를 받는 경우에는 처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매무수고의 무에 해당이 되는데, 이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기 때문에 그거는 조심을 해야 됩니다. 다음 이제 리스팅 농장입니다. 리스팅 농장. 자, 리스팅 농장. 먼저 리스팅. 이 뜻을 보면 아주 쉬워요. 리스트, 목록이란 뜻이죠. 목록. 거기다 ing 붙인 거니까 동명사예요. 목록을 만드는 것. 그렇게 되는데, 그 리스팅 농장의 뜻을 보겠습니다. 리스팅 농장이란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 의뢰를 지속적으로 확보하여 중개업을 경영하기 위해 집중적으로 중개 활동을 벌이는 일정 범위의 지역을 말한다. 자, 리스팅, 목록을 확보하는 것, 거기다 농장을 써놨으니까 이 농장이라는 게 소음 방목하거나 돼지를, 양 이런 거 방목하는 지역이잖아요. 자기의 영역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가 있으면 그 주변에 배우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주변에 아파트 단지라든가 상가 단지라든가 자기 사무소 주변에 배우지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 배우지에서 중개 대상물을 확보하는 걸 얘기하는데, 그 확보하는 것이 바로 리스팅이고, 그 농장은 그 확보하는 대상 지역, 범위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는 리스팅 농장의 중개 수요를 예측을 하고, 이러한 예측을 토대로 합리적인 경영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리스팅 농장이 있으면 합리적인 계획과 합리적인 경영이 가능해진다는 얘기예요. 리스팅 농장에 대한 특성을 파악을 하고 부동산 정보를 보유하게 됨으로써 개업공인중개사로서의 전문성을 향상이 되는 것입니다. 리스팅 농장을 공유하는 개업공인중개사 간 상호 경쟁도 되고 또 공동중개가 유발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리스팅 농장 경영을 위해서는 첫째, 지역 상황을 늘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지역 내 여론 형성 기구, 그리고 그러니까 뭔지, 또 여론 형성을 주도하는 계층이 누군지 파악을 해서 이에 대한 대처를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부동산 경기 역시 중개에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부동산 개론 시간에 배웠을 겁니다. 이건 시간 또는 추이라고 보면 되고요. 자, 저점에 있었습니다. 저점에서 회복이 돼요. 이거를 바로 회복시장이라고 우리가 합니다. 부동산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 회복 시장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고점으로 올라갑니다. 저점을 지나 중간으로 와서 고점. 경기가 좋아진다면 이제 화랑이 되는 시장을 상향 시장이라고 합니다. 상향 시장. 그리고 고점을 지나서 이제 꺾이기 시작을 합니다. 이거를 부동산 경기가 꺾인다 해서 후퇴 시장이라고 하고, 자, 후퇴하다 못해 최저점, 아주 극히 불경기로 가는 거죠. 이때를 하향 시장이라고 합니다. 하향 시장. 그러니까 네 국면으로 나뉘는데, 회복 시장에서는, 자, 회복, 가격이 점점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매도인이 중요합니다. 이때는 매도인을 중시하는 시장이고, 그리고 상향 시장 역시 매도인을 중시합니다. 이때도 가격이 계속 오르니까요. 그런데 이때는 매도인, 매수인을 모두 중시해요. 자, 후퇴 시장 가격이 자꾸 떨어지니까 이때는 매수인을 중시 여깁니다. 매수인, 후퇴 시장에는. 그리고 하향 시장 역시 가격이 계속 떨어지니까 역시 이때도 매수 의뢰인 또는 매수인을 중시하는 시장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장과는 별도로 안정시장이라는 게 있어요. 안정. 이게 부동산이 안정된 시장이에요. 안정된 시장에서는 매도, 매수인 모두 중심을 두고 있고요. 그리고 이 안정된 시장은 불황에도 강합니다. 일정하게 거래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요. 자, 오늘은 공인중개사 법률 중개실무 제32강 시간이었고, 여러분과 함께 중개실무, 그리고 중개의뢰계약, 그리고 중개대상물 수집 방법, 그리고 리스팅 농장 등에서 같이 공부하였습니다. 오늘 공부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